비가 차에 튀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오늘 결혼식을 3일 앞두고 파혼당했습니다. 청첩장 500장이 이미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맞춤 제작이 끝났고 신혼집 가구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에게서 온 문자 한 통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결혼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직업은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이고요. 3년 전 소개팅으로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진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집안 배경이 좀 특수해서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 씨 아버지는 국내 10대 그룹에 드는 재벌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평범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만날 때도 특별히 재벌 2세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일반 회사에 보내셨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민준 씨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갔습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 된다니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순조로웠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버지 한 분만 계셨는데 바쁘신 분이라 결혼 준비 과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많으셔서 결혼식 날 오시겠다고 하셨어. 민준 씨의 말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재벌 회장님을 자주 뵙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웨딩홀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로 정했고 드레스는 청담동 유명 부티크에서 맞춤 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한남동 신축 아파트 34평형으로 시아버지께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셨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죠. 문제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민준 씨와 함께 웨딩홀 최종 점검을 하러 갔었습니다. 특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한 노인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점퍼의 구두도 많이 다른 것을 신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흔한 주차 관리원 아저씨처럼 보였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노인이 저희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민준 씨 차를 몰고 갔었는데 수입차라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할게요. 비켜주세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계속 앞에 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비켜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 톤이 좀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기둥 간격이 좀 좁아서 주차가 어렵습니다. 제가 30년간 여기서 됐다니까요. 비켜주세요.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괜히 말 붙이고 팁 받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조수석에 앉은 민준 씨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결국 비켜섰고 저는 주차를 마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웨딩홀 예약하러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길.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충 대답하고 민준 씨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노인이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웨딩홀 상담은 순조로웠습니다. 플래너는 저희를 VIP 고객처럼 응대했고 모든 옵션을 최고급으로 제안했습니다. 하객 규모가 500명 정도 되시죠? 그럼 메인홀을 추천드립니다. 식사도 특선 코스로 준비해드리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인당 1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민준 씨 집안에서 대부분 부담하기로 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상담 잘 마치셨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 씨가 조수석에 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좀 친절하게. 왜요? 주차 관리원한테 왜 친절해야 해요? 팁이라도 달라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웨딩홀에 갈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확인하러 갈 때, 메뉴 시식하러 갈 때, 식순 점검하러 갈 때, 그때마다 주차장에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노인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드레스 예쁘게 나왔겠네요. 날씨 좋은 날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관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말을 거니까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저기요, 주차만 관리하시면 안 될까요? 자꾸 말 걸지 마시고요. 어느 날 제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좀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2주 전쯤 메뉴 최종 시식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 맞으시겠습니다. 우산 쓰고 가세요. 괜찮아요. 뛰어가면 돼요. 호텔 입구까지 좀 멉니다. 제 우산. 됐다니까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참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에 빗물 튀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저는 차 문을 쾅 닫고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준 씨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시식을 마치고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주차관리원이 왜 자꾸 우리 일에 참견해요?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건데. 친절? 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차 앞 유리에 작은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상한 사람. 혼잣말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만나러 가자. 드디어 시아버지 뵙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대.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하셨어. 저는 떨렸습니다. 재벌 회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잖아요. 뭘 입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 무섭지 않아. 민준 씨가 안심시켰지만 저는 며칠 내내 긴장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습니다. 선물로 고급 양주도 준비했습니다. 잘 어울려.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한남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민준 씨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나왔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주차장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주차관리원이 여기 있는 거죠? 혹시 민준 씨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운전기사? 아니면 정원사?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되죠. 노인이, 아니, 민준 씨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민준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저는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차 드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직접 차를 준비하러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준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주차장에서. 미안해. 설명은 나중에 할게. 민준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곧 민준 씨 아버지가 차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직접 따라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준 씨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딩홀은 마음에 드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웨딩홀.
바로 그곳 주차장에서 제가 저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차는 편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주차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 차 한 대 한 대 조심히 안내해야 하고 비 오는 날엔 더 신경 써야 하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나이 들어서 그런 일 한다고요. 저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준비된 거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야겠구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세요. 직접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직접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리가 취미입니다. 민준이 어릴 적부터 해왔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지도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민준 씨 아버지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형제는요? 오빠 한 명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답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학벌도 아니고 집안도 아닙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민준 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 관리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종업원, 택배 기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웨딩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차 관리 일을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손님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를 시험한 거였구나. 특히 제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주차관리원으로 알았을 때와 재벌 회장으로 알았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관리원일 때는 비켜달라, 말 걸지 말라, 책임질 거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앞에서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민준아. 민준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게 변명이 되냐?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존중하는 거냐? 그게 진짜 존중이냐?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가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민준 씨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매번 저를 무시했죠.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게요. 민준 씨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배웅해라. 네, 아버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아줬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미리 말 안 했냐고요? 저는 민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달라졌어? 민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주차장에서 친절하게 대했을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몰랐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응? 제발.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주차장에서 저지른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비켜주세요. 됐다니까요. 말 걸지 마시고요. 책임질 거예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찾아뵐 수 있을까? 지금은 아버지가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언제 만나주실까? 모르겠어. 아버지가 아직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하면 될까? 제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글쎄, 일단 기다려봐.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기분 좀 풀리셨어? 아직. 그럼 내가 편지라도 쓸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 얼마나?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민준 씨가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결혼식 연기해야 할 수도 있어. 뭐? 아버지가 지금 상태로는 결혼 승낙을 안 하실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청첩장 다 돌렸는데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해? 오빠, 제발 아버지 설득 좀 해봐. 응?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내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당신을 직접 보고 판단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예비시댁에서 연락 왔더라. 결혼식 날짜 조정하자고. 엄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짧은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때? 아직. 언제쯤 만나 뵐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게 결혼 준비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저는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아버지 댁으로 와. 정말? 아버지가 만나주신대? 응. 그런데 뭐? 각오하고 와.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 무슨 준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다음 날 저는 또 백화점에 갔습니다.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최대한 정갈하게 했습니다. 선물도 다시 준비했습니다.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잘해야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저녁 7시 민준 씨 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왔어? 응. 아버지는 안에 계셔. 들어가. 거실로 들어가니 민준 씨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민준 씨 아버지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계속 부탁하더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건 없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민준 씨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저한테 밀었습니다. 이 안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세요. 어디인데요? 가보면 압니다. 거기서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역시 가보면 압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있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내일 하루가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저 결혼하고 싶어서 연기하는 거라면 내일 하루가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럼 내일 증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7 새희망 요양원. 내일 오전 8시까지 도착. 담당자 박순자 간호사께 본인 이름 대면 됨. 요양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요양원에 가라는 거지?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오전 7시 50분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저, 박순자 간호사님 찾아왔는데요. 제가 박순자입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간호사님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 연락받았어요. 이사장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네. 따라오세요. 박 간호사님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무연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고 말벗 되어드리고 청소 도와주시면 돼요. 박 간호사님이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김순덕 할머니세요. 올해 85이시고 치매가 좀 있으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마른 몸,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할머니, 오늘 도와드릴 분이 오셨어요. 박 간호사님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마음이 안 좋으세요. 며칠 전에 아들이 면회 왔다가 돈 없다고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돌봐드리면 할머니도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박 간호사님이 나가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 도와드리러 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민준 씨 아버지가 준 시험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거야.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간호사님이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식사 도와드리세요. 혼자는 못 드세요. 네. 저는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에 밥을 떠서 할머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아하세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드셔야죠.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을 쳤습니다. 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아. 이것도 시험이야. 잘해야 돼.
바닥을 닦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조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씹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제 팔이 아팠지만 끝까지 먹였습니다.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외로움, 슬픔, 아니면 그리움. 오후가 됐습니다. 박 간호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목욕시켜 드려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할게요. 욕실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할머니 몸에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셔서 그래요.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혼자 걸으려다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등을 씻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텐데 이렇게 혼자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도 말려드렸습니다. 할머니,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순순히 드셨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박 간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요. 요즘 계속 우울해 하셨거든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저는 오늘만.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요양원을 나오는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났어? 응. 어땠어? 힘들었어. 그래. 오빠. 응. 나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정말 최악이었어. 나는 그냥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 오늘 할머니를 돌보면서 느꼈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고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응. 아버지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 진심으로. 내일 오라고 하실 거야. 정말? 응. 아버지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대. 뭐? 요양원에 CCTV 있잖아. 아버지가 그거 다 확인하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님한테도 전화하셔서 내 행동에 대해 물어보셨대. 내일 저녁에 다시 오래. 아버지가 할 말씀이 있으시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민준 씨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긴장보다는 떨림이 컸습니다. 어제 하루가 제게 준 변화가 너무 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 씨가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계셔. 기분은 어떠셔? 글쎄. 직접 봐. 거실로 들어가니 민준 씨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봤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돌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돌봐드려야 하는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대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주차 관리하는 할아버지로만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민준 씨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인격인 것 같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저한테 연기하라고 하셨으면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을 겁니다. 착한 척, 친절한 척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로 느끼고 변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당신이 김순덕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CCTV로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밥 먹일 때 손이 떨렸고 목욕시킬 때 당황했었죠. 네.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군요. 할머니 눈을 보기 시작했고 말을 걸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 간호사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물어봤죠.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진심이 보였다. 할머니한테 말 걸 때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마지막에 나갈 때 할머니한테 내일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일도 오고 싶다고. 네. 그냥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어. 시험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걱정됐어. 민준 씨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재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준 씨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곧 민준 씨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제 아내, 민준이 어머니가 끼던 반지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이 반지를 며느리한테 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 반지를 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희망 요양원에 가서 김순덕 할머니를 돌봐주세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종업원분들,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사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걸. 저는 일어나서 깊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새긴 글귀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만했어. 내가 남들보다 나은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주는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예전엔 그냥 휴대폰만 봤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가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어머, 박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인사한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직원이 종업원한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 이렇게밖에 안 줘요? 죄송합니다. 바로 더 가져다 드릴게요. 종업원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랬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업원한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오늘 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종업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제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새희망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박 간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계속 그 아가씨 언제 와? 하고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기다렸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기했던 날짜에서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돌렸고 하객들한테는 집안 사정으로 날짜를 조정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새희망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결혼해요. 그래? 우리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오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 여기서 기도해 줄게. 행복하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넌 참 좋은 아이야. 우리 며느리 같았으면. 할머니의 며느리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할머니를 이곳에 모셔다 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약속할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와 한참을 함께 있다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저를 시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살았을까?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그 호텔, 그 웨딩홀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오늘 특별히 주차 안내를 하려고.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저는 차에서 내려 시아버지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가? 저를 변하게 해주셔서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고. 웨딩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오빠 덕분이야.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고. 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왔고 모두가 축복해줬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순자 간호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김순덕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 간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연락 주셨어요. 할머니 모셔오라고. 차량도 보내주시고요. 아버지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는 할머니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객들한테 인사하는 것보다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신 할머니를 매일 찾아뵀습니다. 미안해. 신혼여행 미루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조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여행 가렴. 나 걱정하지 말고. 정말 괜찮으세요? 응. 박 간호사님이 잘 돌봐주신대.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요? 어제 새벽에. 편안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아이라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빈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들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요양원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박 간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상주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할머니한테 저는 며느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3일장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 사람들 그리고 민준 씨 가족, 제 가족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성껏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발이 나는 날 아침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저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 변하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 그날 이후 저는 매달 새희망 요양원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방에는 이제 다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누구신가? 봉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오늘 할아버지 말벗 해드리려고요. 회사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후배들한테 더 친절해졌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인사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꼭 종업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변화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얼마 전 회사 후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 네. 저희한테도 친절하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어. 스승님들이요? 응. 주차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요양원 할머니, 간호사 선생님. 그분들이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 지난주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웨딩홀 주차장에 갔습니다. 오늘 제가 주차 안내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3시간 동안 시아버지와 함께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있었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켜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팁.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구나. 정말 부끄럽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뭘?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민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며칠 전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 사실 저도 당신을 시험하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변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화장이 잘 됐나, 옷이 예쁜가, 그런 것들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무시하지는 않았나? 오늘 누군가한테 상처 주지는 않았나? 오늘 감사해야 할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했나? 이 질문들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줘야 할까? 글쎄, 뭐가 좋을까? 나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오늘도 저는 새희망 요양원에 갑니다.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도 왔던 사람이에요. 누구신가? 우리 딸인가? 네, 할아버지 딸이에요. 오늘 할아버지랑 산책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정원을 걷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변할 기회를 받았고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 돌아보면 주차장에서의 그 시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저를 그냥 받아주셨다면 저는 평생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한테 거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벌 며느리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게 됐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카페 직원한테, 택배 기사님한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요. 오늘도 저는 묻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완벽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